저를 잘 그냥 테이블 들어서 목소리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 오늘 굉장히 와서 사실은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듣지만 저희는 처음에 숙제가 뭐였냐면 류인희 리더님의 그 사업 설명 CD를 A4지에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적었어요, 일일이. 그래서 그걸 다 적었는데 이제 숙제 검사까지 하는 정말 그런 아메이를 시작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정말 너무나 멋진 그룹에 와서 스피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나 정말 감사한 아메이 안에는 너무나 우리 아메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감사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와서 스피치하는 내 자신이 정말 너무나 다이아몬드 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랠리 때 사회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얼굴은 전혀 못 알아보고 그래서 화장을 해도 못 알아보고 지워도 못 알아보는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는 스튜디오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저는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고요. 뭐 스튜디오 하니까 어디 갔더니 막 거창하게 사진 작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주 영세하게 조그맣게 사진을 찍고 조그맣게 드레스샵을 하나 하고 또 조그맣게 잡지를 그냥 찍는 아주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좀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메이가 저한테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멋지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메이가 왔는데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아메이가 마음이 확 와닿는다. 그럼 딱 두 가지 부른 것 같아요. 전혀 설명을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 정말 들으려고 했던 그 두 부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메이를 할 쯤에 어떤 거였냐면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이 제가 아메이를 할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하고 아메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하고 한 번도 매치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드레스업에서 항상 쓰던 게 세제를 항상 썼거든요. 서울에 와서 드레스를 마치면 항상 이렇게 세제를 같이 줬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미제 세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세제를 갖다 주시는 분이 어쩐 데 동네 아줌마가 갔다 오다가 안 갖다 주고 어떨 때는 또 이상하게 실업자 같이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이 하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하게 사실은 저는 IMF 때 굉장한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IMF 때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47이에요. 이거 꼭 얘기해줘야 된다. 안 놀라시네. 양띠 47이거든요. 저한테 10여 년 전에 IMF가 저희 40대들은 아마 IMF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자가 어쩌느니 뭐 신용이 어쩌느니 굉장히 사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어렵게 된다.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필이 전혀 저한테는 관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상관이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한 25평 정도 살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다가 집을 살 때 그렇게 막 어려워진다, 집을 사면 안 된다 막 그럴 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40평 아파트가 처음에 광주에 생겼을 때 빚을 얻어서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집을 다 뺏겼어요. 집도 뺏기고 어떤 거였냐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45평의 아파트에 살다가 한 달 뒤에 450만 원짜리 사글세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돈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저는 가난이 부모 때 가난은 저한테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가난이었어요. 내가 느끼는 가난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저 정말 싫더라고요. 여기는 강남 한가운데니까 가난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난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 신랑은 남편들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희 신랑도 정말 너무나 저희가 결혼식이 이런 장소가 굉장히 익숙해요. 항상 이게 직업이었으니까. 결혼식을 치르면 저희가 결혼식 치를 때 친구 우인 사진 찍죠. 우인을 3판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친구도 한 팀 가고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이렇게 하고 3판의 우인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겠어요. 제가 IMF가 부도가 나고 한 달 뒤에 옮기고 그 한 달 뒤에는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친구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희 신랑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자는요 힘들면 자식을 쳐다보게 돼요.
당장 아이들의 먹을 걸 생각하게 되고 당장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남자는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6남매 막내로 자란 저희 신랑은 사업 한번 해보고 그냥 좋은 직장 다니다가 사업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도가 자기한테 너무나 충격이 컸나 봐요. 집에 퇴근해갖고 오면 술을 먹으면 너무 신기하게요.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식탁 밑에서 먹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남자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러다 저 남자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을 제가 아주 아끼는 카메라를 하나 팔아서 저희 신랑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잘했죠. 일본으로 보냈어요. 나는 내 남편이 참 괜찮은 남자였는데 그 돈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곧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저는 아메이를 안 했으면 아마 일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일본에 제가 친아내하고 스튜디오를 오픈하기로 하고 일본으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그쯤에 신랑을 보내놓고 아메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가 오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해가 되면? 막 흥분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아메이를 제일 앞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앞에 든 게 아니라 한 번 딱 교육장에 나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내에. 정효신 망해가지고 세제 팔고 다닌다더라고요. 소문이 난 거예요. 한 번 왔는데. 그래서 내가 유명한갑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 때 그냥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그리고 나갈 때 제일 늦게 나가면 누가 안 보죠, 저를.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는 내가 그렇게 한 시간 전에 오니까 그 맨 앞에 앉아 있지. 너무 열정적이게 얘가 진짜 아메이가 드디어 얘가 아메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전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가 알아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제가 아메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니까요. 집에 가서 울었어요. 좋아서 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몇 번 들으면 이해하면 좋아서 우시죠. 전 너무 슬펐어요. 내가 진짜 망했는가 봐. 내가 이걸로 나를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먹지. 내 성격에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먹어. 나는 진짜 망했나 봐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내가 망해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절대 내 얘기 안 들어야 될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아시죠? 이런 데 오면 너무 아메이가 될 것 같고 집에 가면 절대 나는 못 할 것 같고 할 것 같고 못 할 것 같고 할 것 같고 이런 걸 아메이의 지랄병이라고 하면 지랄병. 할 것 같고 못 할 것 같고. 저는 꽤 오랫동안 그걸 오르라. 미칠 것 같더라고. 막 미칠 것 같아. 어려움이 어떤 걸까? 어려움이. 저는 어릴 때 어려움을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딱 겪으니까 제가 이런 스피치를 몇 번 하게 됐는데 계속 저는 사업 설명만 저희 스폰서님이 GOM을 가면 전 무조건 제가 사업 설명을 해요. 뭐 특별히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셔. 그래도 그냥 전 따라가서 제가 GOM 먼저 합니다. GOM 사업 설명합니다. 그러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계속 이렇게 스피치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정말 자신 있는데 어디서 초대받아고 제가 스피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리에 스쳐보니까 정말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전 돈 벼락을 맞고 싶어서 진짜 아메이를 했거든요. 제가 소문이 딱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주위에서 이제 언니들이 시내에서 가게를 하니까 언니들이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성격에. 늦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가지고 뭐가 왔냐면 내가 돈을 대줄게. 그러니까 너는 정말 이런 걸 할 줄 몰랐어. 너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럼 돈을 대겠다. 저 나올 때 속옷 다단계가 하나 있었어요. 4미터라고. 400만 원 속옷을 사야 돼. 도의적으로 아무리 돈이 돼도 그건 못 하겠더라고. 옷을 400을 거기다 걸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속에다가. 그거는 내가 못해. 그 언니가 400을 대줄게. 한 언니가 화장품을 처음부터 너는 영업을 못하니까 4명의 그 팀을 짜줄 테니까 200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걸 해줄게. 자동차 세일즈가 왔어. 갑자기 막 세일즈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정말 제가 잘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잘한 게. 만약에 오늘 아메이를 내가 결정을 할까, 다른 일을 결정을 할까 하면 그 딱 한 가지의 질문을 내가 너무 잘한 게 하나 있어. 뭘 했냐? 그분은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 언니, 여기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물어봤어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유학을 보내고 돈이 많아서 차를 끄고 돈 온통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요. 돈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딱 짜면 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막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나를 막 이렇게 막 내 인생을 구겼어요. 딱 눌렀어. 돈이 똑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메이는 뭐라 그래요? 성공하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아메이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처음에 돈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말, 그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면 네가 잃었던 모든 것들, 네가 잃었던 명예까지, 뭐 다이아몬드가, 저는 이제 3월 17일 날 하와이 가거든요. 하와이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명예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땅구석에 그냥 처박아 놨던 그런 것들을 나라는 정우심이라는 사람을 진흙탕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이왕 똑같은 데서 돈을 벌 거면 굳이 다른 걸 할 이유가 있겠냐.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했어요. 아메이를 하려고 딱 결정 지었을 때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하면 아메이는 기가 바뀌는가 봐. 인생의 기가 바뀌는가 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다이아몬드가 돼서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뭐 크리스찬 얘기를 잠깐 해서 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간증, 부흥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IMF를 맞이했어요. IMF를 맞이해서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아무도 내가 부도난지를 몰랐어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잠시. 그리고 조그만 교회라도 다닐 수만 있으면 내가 좋겠다 해서 옮길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뭘 봤냐면,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에 30대, 40대의 아줌마들을 본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신랑 잘 만나가지고 뭔 복이 있어서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만,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만, 막 이런,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들었다 좀 놔줘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전 다시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다시 그 교회를 들어가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한 7년 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성구영신이라고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모든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0대, 40대가 50대, 60대가 돼서 전부 다 찬양하러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저는 아직 권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죠. 보는데 내가 소름이 다, 한 명이라도 부러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꼽아보라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저보다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 명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30대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이 아메이 다이아몬드의 가치. 한 명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메이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작이 그렇게,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주 저희는 목요일 날 OM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오라 하잖아요. 몇 번 듣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스폰서가 내가 머리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틀리다가 하는데 가면 똑같아.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어떤 날은 진짜로 틀린 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촬영 스케줄을 비워요. 스케줄을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옮기고 가봐요. 이제 부지런히 가죠. 1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근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나한테 사라는 소리까 파라는 소리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메이가 녹록지 않더라고. 아메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 저는 아메이가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SP 가고 싶으신 분들, SP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SP 가고 싶으시죠. SP는요 그냥 가야 되는 핀이. SP는 그냥 가야 되는 핀이에요. 제가 SP를 갈 때 전 정말 그때 너무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세제 쓸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SP를 가는데 사실 SP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저희 파트너도 한 번씩 물어봐요, 저한테. 사장님 SP를 가고 싶은데요,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팔면 안 되죠.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죠. SP를 가고 싶냐고. 가고 싶대.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진짜로 가고 싶으세요? 아닌데.
SP는 그냥 가야 되는 핀이에요. SP를 가야 우리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가 짜지냐 안 짜지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SP에 도전했을 때 850만 PB를 하루 남겨놓고 했어요. 열심히 팔아서 뭘 팔았냐. 더 이상 내가 안 쓰는 건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고객이 많지 않은데 SP를 도전했어. 그럼 그게 네트워크가 깔아진 거예요. 판 거예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판 거죠. 왜? 내가 돈이 필요했다니까요. 1000만 PB를 내서 내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뭘 갖고 있었냐면 돈이 없어서 아메를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난 덜어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집에 제품이 뭐 있냐고. 그럼 뭐 있냐면 거의 세제는 다 있어요.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정수기하고 기본 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완전히 지금도 정수기는 그냥 그 자리에 대놓으면 내가 전달할 수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정수기는 뜯어서 다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수기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완전히 내가 쓰는 거 정도는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파트너들한테 물어보죠. 아미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자꾸 막 이것저것 쓰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쓰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몇 개나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집에 세제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나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쓰고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저처럼 아미를 한다면,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내가 뭘 쓰고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저는 정수기도 쓰고 있었고 세제도 쓰고 있었고 샴푸, 린스 다 쓰고 있었어요. 그 정도만 공부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850만 PB가 되니까 카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숨이 정말 딱 막히더라고요. 하루 남았어, 하루. 가지고 이제 어디 갔냐면 지하 예배실에 갔어요, 예배실. 가지고 한판 붙었어요. 좀 너무하지 않냐.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아메이를 시켰으면 SP는 보내줘야 되지 않냐. 나는 카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나 진짜 알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뭐 하는 줄 알죠. 우리 스폰서님은 내가 막 이렇게 팔고 다니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막 그래도 나한테는 그 돈이 필요했다니까. 미치겠더라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850이면 나머지 살 사람도 있을걸?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번씩 내가 돈이 없게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 성격에는 난 그냥 샀어. 카드 분명히 있었으면 난 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올 땐 죄송합니다. 전라도에서 안 와서 띠지게 울었죠. 울고 아침에 돼서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데 아침이 딱 됐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에 150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전혀 매장에 안 오는 간호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먹자고 나한테. 아니 그러면 그 간호사하고 물건도 많이 안 쓰는데 점심을 먹어버리면 점심때 지나면 나는 어디 가서 이제. 근데 온다는데 오지 말아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매장을 이렇게 돌더니 어머 칼 있네? 어머 뭐 있네 하더니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IMF 때 엄청 신랑이 부도나고 어려웠거든요. 이걸 들더니 엄마 집에 정수기 없지? 그러더니 10개월 무제한으로 정수기를 끊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150만 PB를 마감했어요.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 이 일이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21%를 선물해 주리라. 나 나름대로 이제 저는 원래 그런 멋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는 반드시 내가 네 평생 제품을 쓸 때 21%. 그 사람은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SP라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21%를 선물해 주다. 그 그룹은 21% 그룹이 됐어요. 그 그룹에 가장 우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SP를 진행하게 되는데 SP는 왜 가야 되냐면 SP를 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메이를요. 다른 나라는 다 돈을 내네요. 가입할 때 아세요? 모르셨어요? 중국은 시험 봐요. 90점 넘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들어올 때 시험 보셨어요? 돈 안 내셨죠? 여기를 만약에 시험을 보고 돈을 내고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가입을 했어.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문을 들어올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메를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아메를 알아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메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직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내고 시험을 보고 이 자리를 통과해갖고 들어왔다면 진짜 아메를 하려고 달라든 사람밖에 없다는. 그럼 뭘 가르치면 되냐면 하는 방법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걸 너무 이거는 좋아요. 이것이 될까 말까. 이게 나오고 맞을까 말까.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SP는 스타트 포인트 그냥 가셔야 돼요. SP를 그냥 가셔야 돼. 그래야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세요. 파트너가 물어봐요. 사장님 SP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또 SP 가고 싶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가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네트워크에서 SP를 이달에 가고 싶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사요? 팔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가실 건데? 저는 파트너한테 물어봐요. 너 살 돈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없죠. 갈 거지. 갈 거지. 가지. 그러면 간단한 전제 조건 하면 사든지 팔든지 두 개밖에 없죠. 돈 있어? 없어. 그럼 뛰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SP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안 돼. SP를 네트워크로 깔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 한대로 할 거예요. 세게 할 거야 그냥. 제 한대로 할 거예요. SP를 갖고 스타트 포인트를 찍지 않고 아메를 너무 알아보고 SP가 네트워크를 짠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1000만 원을 왜 한번 팔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파트너가 저처럼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보지 않았어. 내가 뛰어보지 않았어. 그 1000만 원을 한 사람이 산을 넘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팔아봐라 알아요. 팔아봐라 알아. 근데 그 100만 원이 필요해서 간절한 그 사람한테 네트워크를 짜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으로 쌓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플래티늄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녹록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메의 1000만 PB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1000만 PB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1000만에 제가 플래티늄 갔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리더님이 너 언젠가는 1000만을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있어. 이렇게 괴로운 걸 막 미치겠더라고 그 말 들으면. 나는 달달이 1000만 PB가 어머 난 뭔 일이다냐. 왜 이렇게 1000만 PB만 이런 기분 드실 때 없던가요? 아, 여기는 하나도 없으시네. 저는 막 1000만이 늪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미가 너무 좋은데 마감에 그 1000만 원이 정말 나한테는 안 넘겨지는 거예요. 한계가. 아, 나 진짜 왜 이럴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럴까 하고 지금 보니까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네트워크를 굴릴 수 있는 팔든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제 하면서 알게 됐죠. 저는 아메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죠. 전 정말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신앙과 같은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애인데요. 제가 그 아들을 진짜 IMF 때 너무 힘들어갖고 못 먹여서 안 컸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십몇 년 전 일인데 우리가 아메를 하면 뭐 아이들을 못 돌봐서 괴롭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일은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저 예전에 사진 촬영할 때요. 촬영 스케줄 때문에 저희 첫아이 기저귀 갈아본 적도 없어요. 원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제가 아메이 오픈했을 때요. 저희 언니가 똑같이 마트를 오픈했어요. 시골에다가 마트를 자기 건물에다 2억 들여가지고 마트를 오픈했어요. 오픈하니까 온 가족이 육캔도 일하는 거야. 막 너는 될 거야. 오픈발 있죠. 바구리 하나 주고 막 사람도 오면 오픈발도 있고. 그 나도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엄마 나도 오픈했어. 뭐 했는데 아메이에서 미친 이은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는 하지 뭐 된다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 우리 언니는 아직도 슈퍼를 해요. 앞에 큰 슈퍼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그 슈퍼가 닫는 10시부터 자기가 본격적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될 시간이에요. 들었다 놨다 해야 돼. 셔터문을 들었다 놨다. 그 언니도 화장지는 왜 나한테 쓰는지 몰라. 화장지까지 나한테 써요. 이 일이라는 건 우리 언니는요. 우리 친아버지 제사 때도 안 와. 못 와. 아메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돌보는데 천만에 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런 거예요. 제가 스튜디오 촬영 있으면 못 가요. 이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일처럼 안 하면 애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죠. 이 일은 비 오면 안 해요? 눈 오면 안 할까? 추우면 안 할까요? 근데 아메이는 눈 와도 안 해, 비 와도 안 해, 추워도 안 해. 일처럼 안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을 제가 아들 돌 때 IMF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을 이제 열심히 제가 아메를 하면서 케어를 했겠죠. 아토피도 완전히 다 나왔죠.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따라서 강릉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강릉을. 저한테 무슨 큰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강릉을 후원하고 가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 퍼스널이 있어서 저는 그냥 스폰서님 퍼스널이고 뭐고 다 따라다녀요. 그냥 따라다녀요. 가지고 뭐 크라운이신데 뭐 요리 어디 가서 데모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너도 홈미팅. 됐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따라다녀요. 미쳤나 봐. 하여간 그냥 따라다녀요. 열심히 데모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화를 몇 번 하면 안 받으면 미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느낌이. 뭐지? 전화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 할 때 놀라죠. 놀라지 마 하지만 막 우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숨을 안 쉰대. 병원에 와 있는데 숨을 안 쉰대. 놀라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 근데 사람이 진짜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 거 있죠. 다시 무슨 생각이냐면 일단 남의 집 미팅을 어떻게는 못 하겠으니까 일단 미팅을 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미쳤지. 들어가가지고 미팅을 이제 요리 미팅을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고.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눈치만 보면 알잖아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뭐야?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날같이 쏜살같이 진짜 이게 다 무슨 필요냐고 다 던져버리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저희 아들은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답니다. 이처럼 아미를 하게 되면요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아미 하기 전에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거 아세요? 진짜 아침에 눈 이기는 광남이 없을 거야. 아침에 눈 뜨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저녁에 잘 때? 이런 생각했다 진짜. 진짜 그 생각했어요. 나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그걸 계속 기도했어. 어느 날 오늘 간증 집회네. 어느 날 잠을 딱 자는데요. 뭐가 머리를 딱 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펀쩍 했는데 아까 숨 안 쉬는 애가 숨 다 안 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숨을 안 쉬어. 안 쉬고 걔를 데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병원으로 뛰었겠죠. 그게 몇 초인 것 같아. 병원이 진짜 가깝긴 했는데 오래 숨 안 쉬면 애가 죽어야 되잖아. 가가지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병원에서 못 하겠대. 큰 병원으로 옮기고 가라 하는데 느낌이 목사님한테 데리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경험을 줬냐면 내가 이제 교회를 보면 하느님이 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맨날 죽고 싶다 하니까 네가 네 자식이 죽고 싶다 그러면 네 기분이 어쩌냐고 이런 걸 진짜 걔를 딱 목사님한테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식을 놔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가난을 내 자식한테는 주지 않아야지. 아미를 하기 전에 그 각오를 했었어요. 여러분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돈 문제는 우리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미를 하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제품을 갖다 줬는데요. 제품을 목욕탕에 아줌마들이 GNH를 시킨 거예요. GNH 로션을 갖다 줬는데 아줌마들이 벌거벗고 맥주를 한 2병 놔두고 핫토를 치면서 거기 놔두고 가면서 돈을 탁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저는 성격이요 대인 기피도 약간 있고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 아메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같았으면 그 핫도짝을 확 뒤집어 엎고 괜히 병 2개 탁 깨고 야 니가 써 하고 탁 던져불고 올 정거죠. 저는 다른 데서는 쇼크를 안 먹어요. 아메이가 누가 다단계 이런 데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다단계면 어째 그냥 내가 열심히 할래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그 아줌마가 진짜 영화처럼 보이는 거 돈을 착 알몸으로 던지는데 진짜 저 깊은 데서 원래 나가 나오는 거예요. 싹 끌어 나오는 거예요. 입에 딱 왔어요. 입에 딱. 근데 진짜 아메이가 대단한 이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오더라니까. 그게 아메이. 정말 이게 무슨 신비한 힘을 가졌는지 나를 한 번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계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느낌을 줬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제가 무섭게 생겼나 봐요. 파트너들이 저는 조폭도 후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이야기할게요. 조폭을 후원하러 갔는데 넘버 2가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넘버 1하고
그래서 녹음하면 안 돼. 넘버원하고 넘버원을 돈 대주는 사람하고 둘이 사업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골동품 가게 딱 있죠. 딱 들어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왜냐면 크게 써져 있어요.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딱 이렇게 적어져 있고 옆에가 칼이 착착착 5자루가 쫙 걸려 있고 아주 조그만 글씨로 비회원은 비인간적으로 돼야 된다. 딱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무서워야 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영화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쫙 하니까 알아먹은 거예요, 두 사람이. 넘버원, 넘버2, 그리고 그 돈 대주는 아저씨가 알아먹은 거예요. 갑자기, 그럼 뭐라 불러야 되냐고.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스폰서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 돈 대주는 아저씨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행동대장인가 봐. 야, 누구 그러니까 팍 뛰어들어요. 니그는 어쩌냐?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하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형님? 그랬더니. 야, 감방은 나라에서 대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옥은 생필품을 나라에서 대주지. 니그는 암이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얼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었더니, 뭘 하면 됩니까? 했어. 미팅에 나오세요. 딱 이렇게 했어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미팅에 못 나왔냐? 미팅에 초대를 했는데, 이 넘버1하고 넘버2가 미팅에 와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러면 앞에서 누가 사업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늦게 와. 늦게 오면 가서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데 형님 좋았습니다. 하고 다시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이렇게 미팅을 안 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팅에 나오지 말아요. 미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넘버3가 후원하게 된 거, 스폰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룹이 와야 됐어요. 그룹이 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 그분은 그 뒤로 거기를 완전히 다 손을 씻었어. 암회 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암회 여자들을. 처음에,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재밌죠? 이분이 룸사롱을 오픈했어, 룸사롱.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가서 자꾸 룸사롱을 오라는 거예요, 밤에. 밤에 오래, 밤에. 밤에 또 제가 안 가겠습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그러면 옆에 쫙 스폰서님 오셨다고 바로 딱 인사하면 바로 그리고 몇 번에 계속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암회하는 사람은 다른 세일즈 하는 여자들은 암회하는 여자들은 냄새도 틀리고 태도도 틀리고 말하는 투도 틀리고 걸어올 때 알겠대. 자기는 그냥 암회도 똑같은 세일즈맨 보험회사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부른 거예요. 술도 줘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술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후원할까? 어떻게 제품이 들어갈까? 이 생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계속 듣고 있는 거지. 술이 한 채 술이. 뭐 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이 집에다 뭘 넣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원한 케이스가 있고, 그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룹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분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암회를 하고 싶대. 손을 쓰시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암회를 써요. 지금도 너무너무 제품 좋아요. 너무. 그런 사람도 후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희 지금 이제 나온 파트너인데, 그분은 너무 암회가 자기가 이제 광주에서 꽤 괜찮은 그 신랑이 약사신데, 큰 약사예요. 아주 돈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회에 대한 화의가 없어. 돈 이야기를 막 해도 막 없어. 어느 날 다 어렵게 이제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근데 어떤 크라운 리더님 오셔가지고, 아니 현금, 그날 그분이 은행 갔다 오신 분이야. 현금 10억 있으면 암회 안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 하고 있는데 통장을 나 10억 있으니까 다시 부르지만 긁고 가더라니까. 그분이 왜 사업을 하게 됐냐? 저하고 동갑이에요. 47 똑같은 동갑인데요. 돈이 있는 47의 삶과 돈 없어 보이지만 다이아몬드인 47의 내 삶과 너무 틀린 거예요. 나도 너같이 살란다. 오케이. 해가지고 오신 분들. 이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돈벼락을 맞으려고 암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암회를 배워보니까 돈벼락을 맞을 일이 없어. 암회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노력한 만큼밖에 주지 않는데 돈의 가치를 좀 알게 됐어. 돈은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미경 씨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실 것 같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어려운 형편에 1억 주면 인생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그때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되시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암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멘은 꾸준히 나오는, 돈은 꾸준히 나오는 소득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는 통장을 죽을 때까지 써도 자식까지 주는 통장을 여러분 지금 오늘 주고 돌아가셨어. 매달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500이 너무 약했어. 그러면 1000으로 저기가 강남이라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1000만 원이 나오는 통장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주고 돌아가셨어. 그래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역시 정말. 돈은 꾸준한 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꾸준한 돈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꾸준한 돈이.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꾸준한 돈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메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가치만도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치가 뭐냐? 아메이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했는데 건강해졌어.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것도 성공인 거예요. 아메이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제가 IMF를 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특별히 뭐 이름이 효심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제가 집을 40평 큰 평수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그 광주에 그런 평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하고 어머님 장성 동네하고 10분 거리야. 근데 시골집은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추우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같이 새 집에서 들어오세요. 모시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6남매의 막내야. 뭐 특별히 저는 막 집에서 일을 잘하거나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추울까 봐 모시고 왔어. 모시고 오게 되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IMF가 와가지고 집 날리고 다 하면서 다 헤어진 거예요. 전 제 꿈이 뭐였냐면 단칸방을 얻어도 내가 다시 내 가족을 모으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플래티늄이 돼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가지고 일시불 보너스 나오죠. 저희 아버님이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중간에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분을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단칸방에. 단칸방은 아닌데 사글세 집에다가 얻자마자 그러니까 고모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가 절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저는 내가 싫었어. 내가 그냥 싫었어요. 내가 내 가족이 흩어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싹 모시고 왔어. 싹 해봤자 우리 어머님 하나죠. 지금도 중풍 걸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사셔요. 아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3개월간 저희 신랑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아겠어요. 제가 파운더스 PT 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 옆에 있으라겠어요. 저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저희 형님들도요. 하루 왔다 가면 끝이야. 토요일, 일요일이면 왔다 가면 끝이야. 아메이니까. 아메이 파운더스 PT가 그 정도 위력이 있다니까요. 나 그냥 굶어 죽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무 멋있죠. 그냥 아빠 옆에, 아버지 옆에 가고 딱 임종을 혼자 3개월 딱 꼬박 해서 임종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갔어요.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Q를 딱 들어가는 날 그날 제가 갔어요. 마감을 딱 하고 갔어요. 상태가 안 좋아. 전 너무 사실 우리 시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를 내가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결혼했어요,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 그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어린 동생한테 내가 빚 갚아줄게 하고 데리고 산 거예요. 저희 신랑이 연하야. 강남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네. 내가 데리고 살게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버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부도나고 그러면 충격에 돌아가시게 됐어. 요즘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울더라고. 저는 막 실신을 한 3번, 다 딸인 줄 알아, 딸. 아무도 안 울어. 난 한 실신을 3번 했어요. 실내 탁 갖다 놓으면 또 울고, 갖다 놓으면 너무 슬프더라고. 내가 완벽하게 성공하기 전에 돌아가시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냥 우리 엄마가 죽었어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막 시아버지 죽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가 며느리냐 딸이냐 딸도 지쳐서 안 울어. 나는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성공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는 내 아버지를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저는 진짜 제가 착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만 다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셔요. 밥도 못 드셔. 화장실만 다녀. 너무 감사해. 화장실 다닐 때는 우리가 왔다 갔다 못 하잖아. 바쁘니까. 식사는 그냥 차려주면 되고. 내가 착해. 난 우리 어머니 싫어해요. 나 여기서 고백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싫어해. 근데 그 아버지,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어요. 나한테 너 대단하다. 뭐 부모를 모시고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오직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돌아가신 그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아메이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해서 갔던 그 에메랄드를 가는데 에메랄드가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가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메이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복불복이 알아들으면 인생이 피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조상이 묘를 잘못 쓰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저는 에메랄드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 저 위에가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위에 조성봉사님이 계셔요. 갖고 이제 진짜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못 하겠다. 근데 난 진짜 안 할란다. 이제 안 해. 나 진짜 그냥 아미이고 못이고. 그런데 진짜 저 밑에 있는 저를 보고 계시다가 한번 저를 불렀어요. 아니 너는 파운더스 PT도 여러 번 되더만은 여행도 못 가고 도대체 왜 그냐. 도대체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내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안 하고 싶다고. 그냥 싫다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분이 제가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만 한 거예요. 시스템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한 거 혼자. 팔기도 열심히 팔아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되겠어요. 시스템을 모른 거죠. 그러기를 제가 한 5년을 그렇게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사직을 하고 아닌 거예요? 그대로 나하고 한번 해볼래? 뭘 하면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요리를 하라더라고. 진짜 전 아메 요리가 싫더라고요. 나 결혼해갖고 한 번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요리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요리 안 하려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나 이해가 안 되고 그 요리가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요리를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네 요리하면 참 답이 나올 것 같대. 왜? 제가 보니까요 요리가 제일 귀찮은 일이 그게 무슨 생각이냐 까짓거 남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남이 그냥 그래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보잘것 없으니까 그냥 남이 안 하는 거 그냥 나 해보자 이 생각을 했고 요리를 어떻게 배울까 이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희 성영주 대님 집에서 이렇게 퀸 미팅을 다 하고 나면 리더들이 이렇게 신규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요 다 끝나면 싹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애프터하고 다 가. 그러면 그 쓰레기하고 아줌마하고만 딱 남아. 널브러져 있는 밥그릇하고 아줌마하고만 딱 남아요. 저가 아무도 파운더스 PT인데 혼자만 내리 달리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알아서 내가 저 사람의 국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분의 국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왜 그렇게 가까이서는 그래서 혹시 보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 없대. 내 성격을 알잖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하면 오만 난리를 치거든요. 괜찮대. 그냥 미팅이면 오래. 아니 제가 이제부터 국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꼭 스폰서님이 하는 미팅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내 미팅도 아니야. 근데 내가 보조를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근데 마음속으로 나 없으면 요리가 안 되라. 나 없으면 요리가 안 되라. 계속 주문을 내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요리가 안 되라. 나 없으면 요리가 안 되라. 막 어디 출장을 가셔야 돼. 그것도 국자 없이는 못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미 국자예요. 막 국자. 계속 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다 배우게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다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스폰서님이 스피치만 하고 있고 전부 다 요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없으면 요리를 전혀 못 하셔요. 전혀 못해. 근데 나는 뭘 잘하냐. 똑같이 해요. 처음에 저한테 잡채를 배울 때 빨간 고추, 파란 고추를 썰어 주셨어. 잡채에는 빨간 고추, 파란 고추가 안 들어가도 되고요. 피망이 들어가도 돼. 저는 빨간 고추, 지금도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 한 개가 없으면 불안해서 요리를 못 해요. 저는 그대로만 해. 들어가는 양, 들어가는 색깔, 들어가는 야채 전부 다 똑같이만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자가 돼서 스폰서님하고 만나서 뭘 배우게 되냐. 에메랄드는, 여러분 에메랄드 누가 가야 돼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룹이 짜지면 만들어지면 에메랄드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번 해년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 나는 세력이 있으니까 에메랄드 갈 거야. 리더도 있으니까 갈 거야 하지만 안 가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간절해. 나는 너무나 간절해. 근데 안 가지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한번 가보라고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네가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알아먹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파트너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번 15%밖에 안 해요. 15%가 자기 한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딱 그 정도 딱 가면 그 마감대 딱 보면 눈빛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할 만큼 했구나 알아.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장님 저 마음에 드시죠? 뭐 스폰서니까 좋아하죠. 사장님 내가 다운이면 좋겠. 나 같은 다운 하나 있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 같은 다운 하나 있으면 어쩔까요? 뭐 괜찮다 가질게요. 뭐 좋지요. 그럴 순 없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네 다운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제부터 내가 네 다운이야. 잘 봐. 제가 그 밑에서 완전히 다 뛰었어요. 내가 걔 다운처럼 뛰었어요. 다운처럼 뛰어도 내가 스폰서야. 번호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 그룹을 진짜 다운처럼 뛰겠어요.
순식간에 15%짜리가요.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 에메랄드 나오고 사파이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항상 누군가가 같이 뛰어서 팀워크로 뛰면 에메랄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뛰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뛸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처음에 1000만 PB를 했던 그 위력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 PB를 네트워크로 만들었던 내가 팔았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그 에메랄드를 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골인했어요. 그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 근데 다이아몬드는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에메랄드하고는 전혀 다른 또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에메랄드를 준비를 한다. 지금이 왜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면 지금 미쳐서 세력에 미치지 않으면 내년에 에메랄드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매번 9월, 8월 달 되면 나는 반드시 세계년에 가면 에메랄드가 될 거야. 그리고 혼자 외치고 간절하고 막 울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에메랄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순간에 어떻게 했냐. 매 3월 달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레그도 결정하고 내가 에메랄드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새 레그만 보는 거예요. 오로지 새 레그만 생각하고 새 레그 안 속에서 완전히 집중해서 그 그룹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에메랄드가 가지더라는 걸 알겠어요. 다이아몬드를 갈 때는 에메랄드는 가겠는데 이제 몇 년간 한 2, 3년 에메랄드만 하는 거예요. 유지도 했다가 또 이제 풀어진 거죠.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왜 초대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메이를 오래 버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검도 선수거든요. 검도 선수인데 검도를 잘해서가 선수가 아니라 또 사연이 좀 있지만 검도 선수예요. 근데 걔네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슨 그 검도 국가대표 한 분을 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하고 못하고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놈이 없대요. 아메이도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만두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아메이 하다가 그만둔다? 그럼 나만 버티면 돼. 아메이가 어렵지 않아요. 왜? 하다가 그만둬 사람들이. 나는 그냥 버텨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면 되죠.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워. 검도 선수들도 걔네들이 검도를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아들보다 굉장히 잘하는데 애들이 그만둔대. 그럼 우리 아들만 남아. 그럼 우리 아들이 메인이 돼 있는 거예요. 메인이. 메인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발바닥이 찢어지게 해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도 다이아몬드를 이제 막 미국까지 가서 혼자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왔다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다이아몬드 갈 사람 하면 날마다 외치면 된대.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외치고. 정말 전 너무 다이아몬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가지더라니까. 왜 못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결정 짓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지어놓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미팅을 가야 돼.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있으면 좀 주변 정리를 하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고 싶어. 너무 미팅 가고 싶어. 근데 얘 때문에 못 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전제 조건은 가야 돼. 아까 SP하고 똑같잖아요. 가야 돼. 가야 되는 곳에 나를 놔두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렵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재작년 이맘때쯤 다이아몬드 레그를 만들고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골인했어요. 7월 1일자 다이아몬드를 가고 지금 저도 다시 또 다이아몬드를 가고 있는 또 큐 다이아몬드인 거죠. 근데 그때 갔을 때 다이아몬드는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던 길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메이는 3개의 통이 있는 것 같아요. 3개의 통. 첫 번째는 빨간 통이 있어요. 빨간 통. 빨간 통은 뭐냐면 빨간색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빨개 보이죠. 볼그사 예쁘잖아요. 처음에 너무 아메이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열정도 있고 막 진짜 온 사람들하고 붙으면 싸움해도 이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아메이가 좋을 때. 이럴 때가 꼭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빨간 통 속에서 정말 아메이가 좋다고 아메이가 정말 비전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색 통도 있다. 회색 통. 빨간 통하고 회색 통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서 빠져나가도 돼요. 회색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터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될 통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 혼자 외쳐보기도 하고 혼자 악을 써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SP부터 PT까지 가는 길은 그냥 여러분이 내 주가를
결정하는 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아메이를 해낼 건데 내가 처음에 아메이가 잘 된다고 소문나야 좋아요? 안 된다고 소문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아메이를 빨간 통에 있을 때는 정말 잘한 것처럼 해야 돼요. 저는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나 아무도 내가 아메이를 못한 것처럼 못 본 거예요. 항상 다니면 혼자 다니는데 혼자 악을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열정적이래. 어머 너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척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한 척, 잘 되는 사람하고 붙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 저희 파트너가 나오면 내 사업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딱 적으라 그래요, 저는. 내 사업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너무 많이 자기 걸 내서 나는 있잖아요. 얘가 누가 형제그룹에 가고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얘가 나왔는데 너무 속이 상해. 얘는 너무 잘해.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게 있었어요.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잘한 척 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척 했고 잘했어요. 근데 회색 통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 어느 때 스포츠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메이는 럭비공 같아, 럭비공. 가지고 탁 튀길 때가 있대요, 막. 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막 팝콘처럼 탁탁탁 튀길 때. 왜 나한테는 그날이 안 오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한테는 왜 그날이 안 오냐고, 나한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팝콘처럼 네트워크가 튀겨진대. 왜 나한테는 안 튀기냐고, 나한테는. 나는 그 럭비공이 아니라 그 어릴 때 공 굴리기 공 있죠? 벽에다 탁 하면 내가 맞으면 내가 쓰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공만 튀기는 거예요. 나는 왜? 막 그랬어요. 그리고 파란 통을 만나게. 그 회색 통을 지나면 파란 통을 만나게 돼요. 진짜 아메이의 귀한 통을 만나게 돼요. 파란 건 성공의 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통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누구나 제 생각에는 제가 10년 넘게 아메이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누구나 다 이 세 통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빨간 통, 파란 통이 왔어. 막 내 턱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파란 통이 왔어. 해놓고 회색 통이 오면 어쩔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나올 때 다이아몬드셨어요. 다이아몬드셨는데 그때 IMF가 왔대. IMF 지나고 다 아메이가 그만둔 사람들이 여행 갔다 왔더니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졌더래요. 제가 왔을 때도요. 제가 막 PT 가고 막 그럴 때도 그분은 다이아몬드인데 6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프터를 했어요. 그분은 회색통이 늦게 온 거잖아. 그럼 어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그 회색통이 지금 만약에 와 있다면 감사할 수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왜 나한테 그때 팝콘처럼 안 튀겼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직도 팝콘처럼 안 튀겼는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튀겼으면 어땠을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건데. PT가 팡 튀면 뭐 하겠어요? 끼키야 에메랄드요. 여러분 지금 이제 SP와 빵 튀면 뭐 하겠어요? 마운더스 PT요. 에메랄드 팡 튀면 고가 다이아몬드까지 못 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더블 다이아몬드 때 튀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크라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도 지금 생각하죠. 지금 안 튀기를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정도 튀어줘도 괜찮으신 막 이런 생각. 지금 정도 튀어주면 더블까지는 갈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아메이가 쉽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있는가? 일로 보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통해서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딱 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인정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들한테 했어요. 너는 내가 다이아몬드 선물을 하나 주마. 그때 뭐 싸서 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는 네 인생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돼.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너무 멋있죠? 못 알아들어. 내가 식당에서 말했는데 엄마 밥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너무 진지하게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밥 시켰어? 뭐 이렇게. 우리가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어른들은 아침에 있나면 회사 출근하거든. 출근해하고 저녁에 퇴근해. 테레비보다 잔다. 아침에 또 있나. 출근해. 퇴근해. 테레비보다 잔다. 아침에 출근해. 퇴근해. 그러니까 늙어 죽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 어른들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잖아.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똑같잖아. 전 제가 돈이 없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양에 차지도 않고요. 돈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혹독하더라고. 다이아몬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그럼 얼마나 충실된 줄 아세요? 부모님한테 가라 하면 부모님한테 가고요. 친구한테 가라 하면 친구한테 가요. 그 상황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아메이가 쉽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은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연회비 7만 원을 내고 매달 없어지는 1년 만에 없어지는 연회비 7만 원 정도를 내고도 가입을 해서 이 제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아메이를 아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입할 때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입할 때 만약에 돈을 냈으면 돈 하면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내고 가입을 할까요? 우리는 내가 하니까 네가 해.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온 이 기회가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아메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해도 아메이가 안 망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저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20대 80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도 20대 80의 법칙을 다 아실 거예요. 100명의 아이가 공부하면 20%가 상위 20% 전체 평균을 끄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가 80%를 먹여 살린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의 주인이기도 하고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가 돈을 80%한테 줬어요? 그러면 20%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이 80%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쓰는지를 봐. 예전에 우리가 현금이 돌 때는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어디다 쓰는지를. 지금은 전부 다 카드를 쓰죠. 카드 상세 내역서가 집으로 오면 내가 1차에서 뭐 먹었는지 2차에서 뭐 개인의 팥죽을 더 좋아하는지 수제비를 좋아하는지 어느 집 팥집을 가는지도 다 알아요. 누가 알아? 대기업이 전부 다 알아. 여러분의 모든 소비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략적으로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접속용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지만 거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게임하는 거 말고는 거의 안 쓰시잖아요. 이게 아메이 정수기가 비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수기 하나 값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2년 쓰면 아무리 아껴 써도 2년 쓰면 끝이에요. 2년 쓰면 끝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20대 80에 보세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소비를 만들어내요. 그럼 돈을 다시 전체가 다 20%로 가겠죠. 위에 20%는 돈을 어디에 쓸까를 연구를 하는 거야. 80%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벌까를 연구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어쩌면 아메이도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어디에서 쓰는가를 보는 정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는가를 보는 정보예요. 여러분 아메이 상세 내역, 우리 아메이 하시면 그거 카드 명세서에 뭐라고 나와요? 아메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 파트너 상담 왔잖아요. 사장님 신랑이 아메이 나온다고 아메이를 못하게요. 이렇게 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를 아메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메이는 카드 상세 내역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메이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뭘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고객이 11,000원을 썼어. 뭘 쓴 거예요? 티시드랍스를 산 거야. 105만 원을 썼어. 정수기를 산 거예요. 내가 고객의 소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객의 소비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20%의 사고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해가지고 보통 서민으로 살아가지고 80% 속에 살면서 20%를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2년 6개월 뒤에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선진국에는요 아메이를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투잡, 시잡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왜 괜찮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 2년 6개월이 지나면 물류가 개방이 되잖아요. 유통시장이 개방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메이가 다단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단계법 MLM 멀티레벨 마케팅이 다단계고 미국에는 이거하고 DC 다이렉트 셀링이 있는 거예요. 직거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유통시장은 개방될 거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다이렉트 셀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멕시코인가 어딘가가요. FTA 협정을 두 나라가 할 때 아메이 했던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을. SP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시장이 개방되면서 5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년 6개월에 우리가 그 유통시장을 장악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3년 뒤에 와갖고도 또 알아보려고 여기 쪼그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네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동네 아줌마인 저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받게 되고 끊임없이 듣고 정말 끊임없이 여기 멋진 리더님들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선택하든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바꿨어요. 10년간 타던 차를 BMW로 바꿨어. 아주 작은 걸로 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웃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BMW 320이 연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바꿨어. 그 차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를 탈 수 있는 내가 됐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 진짜 아메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사람 마음을 변화해서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경쟁력이 있는지, 빨래 잘하는 게 경쟁력이세요? 밥 잘하는 게 경쟁력이세요? 밖에 나가고 화장 잘하는 게 경쟁력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은 어떠냐면 밥을 잘해도, 빨래를 잘해도, 화장을 잘해도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일은 생각한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일즈를 선택해. 그러면서 아는 사람도 많으면 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정장 깨끗이 입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많이 하고, 뭐 AS 잘하고 서비스 잘하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일은 생각한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아메이를 처음에 저도 알아먹었을 때는 그래, 부도나지 않고 내가 좀 신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위에 대인관계도 좀 많아서 아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배우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있지 않았던 일을 배우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녹록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어쩌면 그냥 웃고 지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전라도 아줌마가 와가지고 웃겼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IMF 때 느꼈던, 30대 중반에 느꼈던 그 기분하고 똑같은 사회의 흐름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TV에서 해요. 전문가들이 해요. 여러분한테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무서워요. 저는 30대에 내가 부도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대로 우리가 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길을 열어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시험 보고 올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지만 아미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멋진 리더님한테 초대받아서 오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쉽지 않아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그룹에 와서 이렇게 스피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은 스토리지만 여러분 진짜 아미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